네,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창의융합 교육을 맡고 있는 이성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또 지난 주간에도 창의융합 교육을 또 많이 배웠는데, 지난 주간엔 저희가 이제 교수자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의융합 교육 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고 미래 시대를 위하여서 미래 인재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미래 인재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느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창의 융합 인재를 개발하여야 된다. 그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이냐? 그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들 많이 배웠죠. 그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중요하다. 교수자가 그 인재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지도하여서 그런 인재를 개발하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 4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자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개발할 것이냐. 오늘은 이 창의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유형과 개발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습자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연령, 학교, 기관, 관심 분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창의융합 교육은 예전에 같이 단체로 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각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창의융합 교육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형태를 좀 줄여서 맞춰보면 대표적인 유형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행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교사와 협력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접근 원리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 협력 방식에 따른 구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4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이 4가지에 따른 또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주도형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주도형은 이제 교수자가 창의융합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제공하는 형태라기보다는 학생 주도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중에서 특히 과제형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수자가 각각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 기술 등을 교육한 후에 학생들 스스로가 과제 형태로 창의융합 산출물을 생산해보는 형태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려면 교수자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서나 시행 가능하나 창의융합을 시도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과 태도, 기술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하므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산업 학습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혹은 창의융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산출물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학습자들의 역량이 충분히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연구활동 프로그램은 학습자들, 네. 잠깐만요. 예, 연구활동 프로그램은 학습자들 스스로 이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학습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의융합을 시도하도록 막 독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학생들이 고유한 호기심이 성과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연계형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연계형은 교과 내 융합 프로그램과 교과 간 융합 프로그램, 특별 과목 수강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사실은 교육과정에 연계된 창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교과 내 융합 교육은 쉽게 말하면 한 과목 내에서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죠. 예를 들면 역사 교과의 수업 시대 테두리 안에서 해당 시대의 노래를 불러보거나 해당 의상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학 시간,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과학 시간을 기준으로 예술, 공학, 기술, 수학들을 붙이는 이런 경우가 교과 내 스팀 수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외에도 교과 연계 스팀 수업이 있습니다. 이 교과 연계 스팀 수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맞추어서 과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 재구성, 상재 활용형 스팀 구성이 있습니다. 주제 중심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주제 중심 프로그램 속에서도 또 각 과목의 교육 목표 도달을 위해서 핵심 요소를 축출하고 또 이런 잘 융합을 하여서 수업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형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창의적인 체험 활동 중에 특색 있는 활동을 선택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기를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거죠. 따라서 학교에서 법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생명 존중 교육, 흡연 예방,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이런 주제 선택 활동으로 창의융합 교육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견이 걸린 10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서 창의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원한을 찾아보자. 또 이제 해결 방법을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UCC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성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궁금한 내용을 직접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의 몸을 존중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이제 진로나 동아리 활동 역시 적극 활용할 수가 있겠죠. 동아리 활동은 관심과 취미가 유사한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에 있어서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나아가 진로 역량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 체험형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특별 체험형은 학교 밖 특별 프로그램, 기관 연계 프로그램, 단기 참여 프로그램, 축제 이벤트형 프로그램, 대회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학교 밖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개최되는 특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 밖에서의 일회성이 아니라 전문기관과의 우수한 연계를 통하여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고요. 단기 참여 프로그램은 특별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주도형이 아니라 두 번째, 접근 원리에 따른 구분으로 한번 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스팀 기반의 현재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창의융합교육 스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수업 때 배웠지만 1차 시에 이 스팀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이 모두 모여서 융합 인재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 유반의 이제 사고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입니다. 이 스팀 기반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개념, 원리, 이론만을 추상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이 5개의 교과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2개 이상의 교과 혹은 요소를 융합해야 되고요. 여기서 융합이라는 것은 그 수단이지. 과학기술 기반의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융합시켜.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흥미로운 상황 제시를 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창의적 설계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 기반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학습, 디자인 싱킹, 비주얼 싱킹, 트리즈, 메이커 등 다양한 유형의 이 창의적 문제 해결 기반의 창의 융합 활동이 있고요. 또 핵심 역량 기반의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 기반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은 각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서 목표한 핵심 역량이 학습자에게 잘 체화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 협업, 갈등 관리 등 문제 해결 역량을 독려하고 자율적인 행동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핵심 역량 기반을 개발하는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 기반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연구 기반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은 연구라는 매개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융합을 시도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자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가장 중요하죠? 동기 유발이 중요합니다. 학습자 주도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형태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학습자가 흥미롭게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탐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연구 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누가? 교수자가 잘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편 이 연구 기반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독립적 연구 수행 역량에 따라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참여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연구 주제를 전혀 발견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에게는 교수자가 더 많은 부분을 이끌어 줘야겠죠. 근데 또 학습자 스스로 독립적 요구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역량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수자의 참여가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조절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량이고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는 교사 협력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단일 교사 주도형 프로그램은 교수자 한 명이 수업을 설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시각에서 다양한 창의 융합을 유도하는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교수자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지식과 경험을 프로그램에 설계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계교과 자문형 프로그램은 다른 연계교과 교수자의 도움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연계교과 협력형은 실제 수업을 함께 개발하거나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계교과 협력형은 비슷하죠. 실제 수업을 함께 개발하고 하는 거죠. 외부 조력자 활용은 해당 기관 밖에 활용 가능한 조력자를 물색해서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나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이제 뭐 학교 폭력, 생명 존중, 뭐 진로 코칭, 또 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강의들을 할 때 학교 내의 교사들이 하기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전문기관들,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들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학생들의 창의 융합성을 또 키워나가는 부분도, 그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이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발 원리는 이제 미시적 수업 설계 원리로서 폭넓게 활용하는 모형인 ADDIE 모형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 표를 보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강의를 듣고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직접 관찰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 검사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창의적 문제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도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활동,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요구와 준비 상태를 최대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왜 이런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 목표를 명세화하고 구조화하여서 교수 전략 및 매체를 선정하죠. 잠시만요. 세 번째는 개발입니다. 이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시제품 성격의 교수 자료를 제작한 후에 전문가에게 자문 및 형성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한 뒤에 최종적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발해서 시제품 성격의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보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변화 양상을 관찰합니다. 한번 개발했던 것이 완벽할 수 없겠죠? 관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 교육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인 거죠.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실행 과정에서의 모든 결과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개발한 교수 자료 및 프로그램, 교수 매체의 적합성이나 효율성, 절차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목표, 내용, 방법, 운영 등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서 제대로 목표가 도달되었는지, 이 내용이 학습자에게 적합했고 그 방법이나 운영 절차들이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해 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개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시행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교사 협력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접근 원리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기관 협력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창의성을 개발하고 있고 이 방식들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고민들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내가 개발하겠다. 내가 가르치는 뭐 자녀들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혹은 내 주위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 뭐 또래와 연령과 상관없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상의 문제와 연계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학생 주도형도 좋고요. 뭐 다른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도 좋고요. 혹은 스팀, 우리가 배웠던 스팀을 통해서 한번 교육해 보는 것도 좋고요. 뭐 이제 다른 과목, 나의 다른 지인과 다른 어떤 아는 사람과 통해서 연결해서 가르치는 방식도 한번 좋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창의융합 교육을 어떻게 한번 프로그램을 나도 한번 개발해 보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의융합 교육 우리가 이 이론을 계속 배운 지 오늘 5번째가 되었는데요. 좀 지루하고 힘들고 이론 위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론과 또 실제들이 연계되어서 강의를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께 좀 재미있게 유익하게 다가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더욱더 힘을 내셔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거지? 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우선은 듣고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 역시도 우리 성인들의 창의성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